그날, 난 두 눈으로 봤어요. 우리 집 거실 소파 위에 내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랑 아빠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서네요. 마치 어제 일처럼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가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수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베프였어요. 벌써 10년이 넘는 우정이었죠. 키는 나보다 좀 작았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운 그런 성격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정말 단짝이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붙어 다녔고 점심도 함께 먹었어요. 방과 후엔 늘 함께 집에 가면서 온갖 얘기를 나눴죠. 남자친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래 희망, 가족 이야기까지. 정말 숨길 게 없는 사이였어요. 엄마도 수진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수진이는 참 착하구나. 너는 좋은 친구를 뒀어.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수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면 항상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수진이도 이모,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 팔에 매달렸어요. 아빠는, 그때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시고, 주말이면 가끔 골프 치러 다니시고, 별로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어요. 엄마랑 싸우는 걸 본 적도 거의 없었고, 저한테도 항상 다정하셨죠. 대학교 입학할 때도 수진이랑 같은 학교를 지원했어요. 다행히 둘 다 붙었고, 전공은 달랐지만 학교 생활도 함께 했죠. 수진이는 문과, 저는 이과였는데도 시간 맞춰서 같이 밥 먹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을 계속했어요. 저는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했고, 수진이는 잠깐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백수가 됐다고 했어요.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워. 좀 쉬면서 다음을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초기라고 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입맛도 없어서 거의 못 드시고 보는 제가 더 괴로웠어요. 그때 수진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병원 모시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엄마 기분 전환시켜 드리려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엄마도 수진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러셨죠. 6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수진이는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이모를 정말 사랑했는데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때 저는 수진이가 있어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는 말수가 더 적어지셨고 저도 슬픔을 달래느라 정신없었죠. 그런 우리를 수진이가 많이 챙겨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수진이의 그런 말들이 큰 위로가 됐거든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밥도 해주고 진짜 친구라는 게 뭔지 새삼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이의 방문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있을 때 오는 게 당연했는데 제가 회사에 있는 평일 낮에도 자주 온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집안일 도와주러 온다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백수인 수진이가 심심해서 오는 건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평일 저녁에 집에 가면 집안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설거지도 다 되어 있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여 있고 수진이가 한 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지 않은 반찬들이 들어있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만들어서 갖다 놨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언제부터 수진이가 우리 집 반찬까지 만들어주게 된 건지 뭔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거실에서 아빠랑 수진이가 TV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언니 왔네 하면서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날 밤에 수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 괜찮으시려나? 저는 그러게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적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수진이가 아빠를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집에 가면 수진이가 있었어요. 항상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거나 아빠랑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했어요.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는 건데 이상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요.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건 3개월쯤 지나서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수진이가 아빠 신문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수진아, 언제 왔어? 하고 물었더니 어제 좀 늦게 왔어. 아버지랑 영화 보다가 늦어져서 그냥 잤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수진이가 아빠랑 영화를 보게 됐지? 더 이상한 건 아빠 반응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수진이가 늦어져서 하룻밤 재워줬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수진이가 우리 집에서 자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행동 패턴, 아빠의 변화.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수진이의 옷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오기 시작했어요. 블라우스에 정장 스커트 같은 마치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화장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맨얼굴로 다니던 수진이가 은근한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거예요. 립스틱도 바르고 아이섀도우도 살짝 하고 왜 갑자기? 하고 물어봤더니 취업 준비하느라 면접 연습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향수였어요. 수진이가 원래 향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우아한 향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생전에 즐겨 쓰던 브랜드랑 비슷한 계열이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아빠의 변화였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우울해하시던 아빠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슬픔이 좀 가신 건가 생각했는데 아빠가 옷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항상 단정한 셔츠를 입고 계시고 면도도 매일매일 깔끔하게 하시고 심지어 헤어젤까지 발라서 머리를 세팅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평생 라면 하나 끓이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마트에서 이런저런 재료를 사오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요리 배우고 싶어 해서 같이 해보기로 했다. 그러시면서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회사 동료 결혼식에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의 웃음소리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았어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보니까 아빠랑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이요. 수진이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때 이모 정말 예뻐 보이세요. 하면서 말하고 아빠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어. 하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수진이가 아빠 어깨에 살짝 기대고 있었고 아빠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계셨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요. 그때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모가 그리우시죠? 아빠가 그러게. 정말 많이 그립지.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 밝고 쾌활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애교 섞인 여성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투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아빠 반응이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하면서 수진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은.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돌아가서 일부러 문을 크게 닫으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러자 거실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 둘이 재빨리 거리를 벌린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을 때는 아빠는 TV를 보고 계시고 수진이는 부엌에서 차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일찍 왔네. 수진이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인사했고 아빠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보니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와 아빠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이요. 다음 주부터는 일부러 수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행동, 말투, 표정,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저한테 말할 때는 예전 수진이었지만 아빠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확신을 얻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조퇴를 했어요. 병원에 가려다가 일단 집에서 쉬어보자 싶어서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현관에 수진이 구두가 있었는데 평소에 신던 운동화가 아니라 하이힐이었어요. 그것도 새 신발인 것 같았어요. 예쁜 스트랩 샌들이었는데 수진이 취향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거실로 가는데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음악도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우리 집에서 듣지 않던 재즈 음악이었어요. 분위기 있는 음악이더라고요. 부엌으로 가보니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 수진이가 하던 간단한 요리가 아니라 정말 정성스러운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테이크에 와인 소스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거창하게 요리해? 하고 물었더니 아,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와?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그때 아빠가 방에서 나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집에서는 편한 옷만 입으시던 분이 정장 셔츠에 슬랙스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계신 거예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시고 향수까지 뿌리신 것 같았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 아니다. 집에 있으려고. 하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진이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연인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식탁이 둘이서 먹기 좋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촛불까지 켜져 있었고요. 완전히 로맨틱 디너 분위기였어요. 제가 없었다면 둘이서 그렇게 식사할 생각이었던 거죠. 나는 배 아파서 방에서 쉴게 하고 일부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거실 상황을 엿들었어요. 처음엔 조용하더니 이내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만든 요리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 수진이 손맛이 좋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수진이가 아버지, 혼자 지내시느라 정말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하니까 아빠가 그렇지. 수진이가 자주 와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계속 여기 있어도 될까요? 아버지 곁에서 이모 역할을, 아니, 아내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빠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 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하시면서도 거절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대화가 맴돌았어요. 아내 역할을 해드리고 싶다는 수진이의 말과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빠의 대답이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정말 괴로웠어요. 확신은 서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친구를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수진이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 때로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벌써 와 있기도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드리려고 왔어. 그런 핑계로요. 어느 날은 수진이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 화장대가 아니라 엄마 화장대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그대로 둬달라고 해서 손대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진이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수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화장 고치다가 깜빡하고 그냥 둔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얼른 치웠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옷장도 확인해 봤어요. 엄마 옷들 사이사이에 수진이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평소 수진이가 입던 스타일과는 다른 옷들이었어요. 좀 더 성숙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옷들이요. 마치 아빠 취향에 맞추려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금요일이었는데 회사에서 야근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되어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오게 됐어요. 시간은 저녁 8시 정도였을 거예요. 집에 가까워지는데 우리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커튼을 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들어올 시간까지는 문을 안 잠그는데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수진이 구두와 아빠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마치 신혼부부 신발처럼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바닥에 수진이 옷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아빠와 수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수진이가 아빠 품에 안겨 있었어요. 둘 다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이제 들켰으니 숨길 필요 없다는 듯한 미소였거든요. 아빠는 그제야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다 들통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아빠였어요. 딸아, 이건 하면서 말을 시작하시다가 멈추셨어요. 뭐라고 변명할지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알았구나. 정말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언니가 생각하는 그거야. 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 정말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요. 사랑.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아빠를 사랑한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아빠가 나서셨어요. 딸아, 진정해.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하시면서 저를 달래려고 하셨지만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아빠도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숨기지 않을게. 나
수진이랑 함께 살기로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함께 살기로 했다고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수진이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 돌아가시고 3개월 후부터야.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를 도와드리려는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겼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감정.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 아빠가 몇 살인데 너랑 25살 차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수진이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어요. 아버지는 아직 젊으시고 매력적이셔. 그리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거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놓쳤던 모든 신호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요. 수진이의 변화, 아빠의 변화, 집안 분위기. 모든 게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어? 저는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요. 화를 내봤자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수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이모 일주기 때부터였어. 그날 아버지가 혼자 성묘하시는 걸 봤거든. 너무 쓸쓸해 보이셔서 함께 갔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좋은 분이 혼자 지내시는 게 안타까웠어. 그래서 더 자주 와서 돌봐드리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정말 그냥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딸 친구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수진이가 자주 오면서 점점 의지하게 됐어. 집에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이 있고 누군가 기다려주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 온기? 저는 비웃었어요. 아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의를 위한 관계 아니에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편이라고? 언니,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해?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진심.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진심이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몰래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고 진심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말할 수 있었겠어. 언니가 이해했겠어? 수진이의 반박이었어요. 언니는 무조건 반대했을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했다니요. 마치 제가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진아,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수진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아버지 잘 부탁한다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친구로서 가끔 안부나 물어봐달라는 뜻이었어. 하지만 이모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하셨어. 나는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는 거야. 수진이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그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이걸 바랐을 거야. 나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리를 내 친구한테 넘겨주길 바랐다고요? 그것도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되어서. 아빠는 변명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어. 평생 혼자요? 아빠, 아직 50대잖아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 다른 분을 만나세요. 왜 하필 내 친구예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왜 안 돼? 나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 나이 차이는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모를 닮았다고 아버지가 그러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를 닮았다고? 저는 수진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수진이의 머리 색깔이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까만 머리였는데 갈색으로 염색해놨더라고요. 엄마가 즐겨 했던 헤어 컬러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입고 있던 옷도 엄마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어요.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에 A라인 스커트,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엄마가 즐겨 차던 것과 비슷했어요. 너 일부러 엄마처럼 꾸민 거야? 저는 경악했어요.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집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놓쳤던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변화들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엄마 사진들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수진이와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새로 걸려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가 즐겨 쓰던 찻잔도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는 흰색 도자기 찻잔을 좋아하셨는데 수진이 취향인 화려한 패턴의 찻잔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심지어 소파 쿠션도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베이지색에서 수진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서 집안을 수진이 취향에 맞게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엄마 방이었어요. 아빠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엄마 방에 수진이 물건들이 하나둘 들어와 있었어요. 화장대에는 수진이 화장품이, 옷장에는 수진이 옷들이. 여기까지 손댔어?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방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가 어색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조금씩.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언니, 이모는 이미 돌아가셨어. 방을 계속 그대로 둘 순 없잖아. 아버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지만요. 엄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야. 차지하는 게 아니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나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새로운 반려자로서 말이야. 반려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23살 수진이가 48살 아빠의 반려자라니요. 정확히 말하면 이모 장례식 때부터였을 거야. 장례식 때부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장례식 때 이미 아빠를 그런 눈으로 봤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 아니었어. 그냥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 이런 좋은 분이 평생 혼자 지내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 정말로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감정이 생겼어. 다른 감정.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야? 내가 뭔가 이득을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 수진이도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정말 사랑이라는 거야? 25살 차이 나는 내 아빠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아직 젊으셔. 그리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수진이에게 아빠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 대상이었던 거예요. 백수로 지내면서 불안했던 수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던 거죠.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무직이잖아.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좋은 피난처처럼 보였던 거 아니야? 수진이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전곡을 찌른 모양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아빠가 백수였어도 사랑했을 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와 수진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아빠 아침을 차려주고 있었고, 저녁에 들어가면 둘이서 나란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부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수진이의 태도였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친구처럼 굴면서 동시에 집에서는 여주인처럼 행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이제 적응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다 어른이잖아.
정말 뻔뻔했어요. 적응?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뭘 적응해? 내 친구가 내 아빠 침대에서 자는 걸. 수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딸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니? 행복할 권리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 행복이 제 친구를 빼앗는 거예요? 엄마 자리에 제 친구를 앉히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야. 아빠가 답답해 하셨어요. 수진이는 너 친구로 남을 수 있어. 친구로 남는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제 새엄마가 될 사람이 어떻게 제 친구예요? 그 말을 들은 아빠와 수진이 모두 당황했어요. 새엄마라는 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거든요. 아빠와 수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엄마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회사 선배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자신이 아는 원룸을 소개해줬어요. 보증금이 좀 부담되긴 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바에는 차라리 독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독립할게요. 아빠가 깜짝 놀라셨어요. 독립.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살아볼게요. 아빠는 말리려고 하셨어요. 딸아, 집에서 지내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딸아, 집에서 지내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언니, 나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미안해. 내가 조금씩 적응할 시간을 줄게. 적응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너희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게까지라니? 저는 웃었어요. 너는 내 아빠를 빼앗고도 내가 축복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사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와 개인 용품들, 그리고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들만요. 엄마 유품 중에서 반지 하나를 가져갔어요. 엄마가 결혼할 때 끼셨던 반지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거든요.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끼어라. 그러시면서요. 그 반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정말 수진이가 말하는 것처럼 바라셨을까?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그런 걸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엄마가 바랐던 건 아빠가 행복하시는 것이지, 제 친구와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외롭기도 했고, 배신감도 컸고, 무엇보다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더 이상 그 괴로운 상황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빠와 수진이의 다정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엄마 흔적들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밥을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낯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 밥은 잘 먹고 있니? 집에 놀러 와. 하시면서 안부를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줘.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해해달라고? 무엇을 이해하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10년 넘는 우정을 배신한 것을, 제 아빠를 빼앗아 간 것을,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일주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다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가족 문제로 독립하게 됐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독립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대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너 수진이 소식 들었어? 하면서 말이에요. 무슨 소식? 하고 물었더니 수진이 결혼한다더라. 그것도 나이 많은 남자랑.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혼, 벌써. 아빠와 사귄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동창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수진이가 비밀로 하고 있어. 나이가 많다는 것만 알려줬어. 저는 당연히 아빠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을 위해 좀 더 물어봤어요. 언제 결혼한다고 해? 다음 달 중에 한다더라. 그런데 정말 조용히 할 거래. 가족들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왔어요. 결혼식에 가족들만 참석한다고. 그럼 제가 수진이 가족이 되는 건가요? 제 새엄마가 될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아빠가 수진이와 결혼할 생각이신 걸까?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됐는데 다음 날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나와.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무슨 얘기요? 하고 물었더니 전화로는 어려워.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대충 짐작은 가더라고요. 딸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아빠가 입을 여셨어요. 내 친구와 이런 관계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아빠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서. 결혼 얘기 들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다음 달 중으로 생각하고 있어. 조용히 하려고 해. 조용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끄러우시니까 조용히 하시는 거죠? 부끄럽다기보다는 아빠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25살 차이 나는 딸 친구와 결혼하는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힘들어 하셨어요. 딸아, 나도 이런 상황이 쉽지 않아. 하지만 수진이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생각하시는 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마운 거예요? 아빠가 화를 내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내 감정을 알아. 그럼 물어볼게요. 저는 똑바로 아빠를 쳐다봤어요. 만약 수진이가 제 친구가 아니었다면, 만약 엄마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계속했어요. 엄마 기일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와 함께 성묘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아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생각해봐야겠어. 생각해봐야겠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수진이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한번 얘기해보지 않을래?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수진이와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할 말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 평일 저녁, 수진이와 만났어요. 역시 카페에서였는데 수진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머리는 엄마와 똑같은 스타일로 파마를 했고 옷도 엄마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어요. 심지어 화장법까지 엄마를 따라한 것 같았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언니,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앉아. 언니,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내가 언니한테 상처를 줄 줄 몰랐어. 몰랐다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말 몰랐어.
내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 처음에는 언니가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축복.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친구가 내 아빠와 결혼하는 걸 축복하라고? 수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른 이유?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경제적 안정감이라든지,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 말이야. 수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 그럼 뭐야? 저는 똑바로 물었어요. 25살 차이 나는 남자를, 그것도 친구 아빠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야? 수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 이런 기분 처음이야. 소중하게 생각해준다고 사랑인 거야? 그리고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안정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누군가 날 지켜줄 것 같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진이에게 아빠는 사랑이 아니라 피난처였던 거예요. 의존이라니. 진심. 저는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진심이면 왜 엄마처럼 꾸미고 있어? 왜 엄마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어?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이상해. 저는 계속했어요. 너는 수진이잖아. 왜 엄마가 되려고 해?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나만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엄마 화장법을 따라하고, 엄마 스타일 옷을 입고, 엄마가 좋아하던 향수를 뿌리면서. 그게 너만의 자리야?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따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저는 숨을 깊게 쉬고 말했어요. 만약 아빠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사랑했을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저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너는 내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선택을 할게. 언니, 제발. 수진이가 붙잡으려고 했어요. 10년 넘는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안타깝긴 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난 너희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언니. 수진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혼식 초대장이 왔어요. 정말 간소한 카드였는데 조용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하객도 정말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초대장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편지를 썼어요. 길지 않은 편지였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 결혼 축하드려요. 비록 제가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아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엄마를 잊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아,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짧은 통화였지만 아빠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아빠는 안부를 물어보셨고 수진이는 가끔 문자로 근황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6개월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와 수진이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수진이가 결혼 후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를 잘 모셨는데 점점 불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대화가 안 된다. 친구들과 놀기 어렵다. 아직 젊은데 이렇게 살기 싫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다고 해요. 결국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아빠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딸아,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살고 있어. 수진이는 이혼하자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빠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빠, 집에 가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아빠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언제든지 와.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어. 주말에 집에 갔어요. 거의 1년 만이었는데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이가 바꿔놓았던 것들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사진들도 다시 걸려 있었고 엄마가 좋아하던 찻잔들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았어요. 아빠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빠, 밥은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대충 때우고 있어. 혼자 해먹기가 귀찮아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딸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잘못 판단했나 봐. 수진이에 대한 감정도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의존이었던 것 같아. 아빠, 이제 됐어요. 저는 말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내 친구를 잃게 해서 아빠가 죄송해 하셨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친구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제 옛날 방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자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났어요. 엄마, 결국 우리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수진이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는데 내용은 이랬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언니 말이 다 맞았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 같아. 이제야 깨달았어. 언니를 잃은 게 가장 큰 실수였어.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말까 결국 짧게 답장했어요. 이제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자. 행복하게 살아. 그게 수진이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수진이와 아빠의 관계를 받아들였다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라는 관계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그리고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뭔지. 수진이는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백수였던 수진이에게 아빠는 피난처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워서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랐던 거죠. 수진이가 엄마를 닮았다고 느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결국 둘 다 상대방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제 입장도 고려했을 거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를 설득했을 거고 급하게 결혼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예의는 지켰을 거예요. 엄마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거나 엄마를 흉내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저에게는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가족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 둘째,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차이. 셋째, 사랑과 의존의 차이. 넷째,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을 치유해준다는 것. 아빠와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엄마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고, 서로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딸아,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아빠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진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냥 안타까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기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만약 지금 수진이를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잘 지내? 하고 안부나 물어볼 것 같아요.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수로 지낼 이유도 없으니까요. 요즘 아빠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어요. 사진 찍기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주말마다 여기저기 출사를 다니시고 찍은 사진들을 저한테 자랑하세요. 딸아, 이 사진 어때? 오늘 한강에서 찍었어.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올해 안에 결혼을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다 알고도 저를 이해해 주세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더라고요. 수진이는 아빠를 소유하려고 했어요. 아빠의 관심을, 아빠의 시간을, 아빠의 미래를 모두 차지하려고 했죠. 그것도 저를 배제하고서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저와의 관계도 고려했을 거예요. 아빠가 저를 잃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계속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저를 사랑하셨다면 제 친구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셨을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 이해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니까요. 엄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아마 많이 슬퍼하셨을 거예요. 아빠가 외로워하는 것도, 저와 수진이가 멀어지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려고도 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누구보다 포용력이 크시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딸아,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진이에 대해서도 그 아이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엄마다운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저보다 마음이 넓으셨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빠와 수진이의 관계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반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수진이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